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사 안동녀입니다. 언어치료사들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보호자들에게 집에서 많이 놀아주고 적극적인 언어 자극을 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자극을 주는 것이 적극적인 언어 자극이며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아동들의 의사소통의 문제 유형에 따라 언어 지도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에 각기 다른 언어장애별 지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치료의 대상이 되는 언어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SELD 표현언어 지체 아동과 SLI 단순 언어장애 아동, DLD 언어발달 지체 아동, 이 세 가지 유형을 언어발달이 지연된 언어발달 지체 DLD 그룹으로 임의로 분류하였고, 자폐나 화용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언어발달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따르지 않는 언어발달 이상 그룹, 발달성 말실행증이나 기능적 조음장애, 연인두 기능 부전 등으로 인한 발음 문제를 보이는 말소리 장애군으로 임의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언어발달 지연 그룹은 옹알이나 단어 출현이 지연되어 있고 어휘의 다양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발화 시 문장 길이가 단순하고 대화 시 주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달 과정 자체는 느리지만 과정은 거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DLD 아동들의 언어 지도 방법을 크게 언어 이전 시기와 언어 시기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이전기, 즉 무발화 시기 아동들의 언어 지도의 첫 번째 목표는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상호작용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성 및 옹알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증진과 관련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결국 타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들이 타인들에게 호기심이나 관심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이때 아동의 목표 수준에 맞춘 언어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관심사에 따를 때는 아동의 흥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동과 공을 주고받기를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이 공보다 숟가락에 흥미를 보인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이 무의미하게 발성이나 옹알이,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 있는 단어로 만들어주고, 그러한 작업이 반복되면 그 소리가 의미 있는 행동과 관련되어 의미 있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에 엄마맘마라는 옹알이를 하였을 때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다면서 호응해 주어 아동의 옹알이를 의미 있는 단어인 엄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행동이나 소리를 모방하여서 엄마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나 소리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숟가락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있으면 엄마도 아동처럼 숟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주면서 아동의 반응을 살피고 함께 두들기다가 잠시 멈추어서 아동이 엄마의 행동을 주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동들의 놀이나 행동에 끼어들어 아동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이리저리 뛰고 있을 때 특정한 장소에서 끼어들어 잠시 멈추게 하거나 또는 잡기놀이 하듯이 쫓아가는 행동들을 해서 아동이 거부하게 하거나
더 빨리 뛰어가게 하는 등 어른들의 특정한 행동이 아동 반응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아동들에게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아동 본인의 행동이나 발성이 그리고 어른들의 행동이나 말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것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언어기 아동들의 언어지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언어지도의 목표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증진 및 발화 능력의 향상입니다.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이전 시기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옹알이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언어 시기의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에는 언어라는 도구가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언어가 타인들의 행동이나 놀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역할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역할놀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언어 활동을 훈련해 볼 수 있고 인지 발달의 수준에 따라 역할놀이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발화 능력 향상이 언어 지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한 단어 시기 아동들은 두 단어 조합으로, 두 단어 시기 아동은 세 단어 조합을 끌어내도록 점차 발화 길이를 늘리고 어휘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역할놀이를 통한 언어적인 상호작용 시 주의할 점은 아동의 관심사를 따르고 아동이 주도할 수 있게 하되 너무 산만하지 않도록 미리 환경을 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언어적인 자극의 방법에 중요성을 두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너무 긴 문장에 반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고 느리게 말하고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물이나 행동도 함께 보여주면 더욱 적절한 언어 자극이 될 것입니다. 발화 증진을 위해 놀이 시에 언어 자극을 주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 보이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녹음 자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포비가 차 밀어. 차 밀어. 영. 이 방법은 어른들이 아동과 놀이 시에 인형을 이용해 차를 굴리면서 포비가 밀어 하고 혼잣말을 하는 혼잣말 기법입니다. 또한 아동이 따라 말하기를 원하여 포비가 밀어 하고 아동의 말화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평행적 발화 기법이 있습니다. 모방하기 방법은 아동이 차를 보고 정확하게 자동차라고 표현하였을 때 그래 맞아 자동차라고 하면서 아동의 발화를 모방해주는 방법입니다. 재시도 요청하기는 아동이 잘못 표현하였을 경우 아동이 잘못 말한 부분이나 전체 문장을 수정한 상태로 다시 말해주고 아동이 다시 말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동과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의 일부를 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와야지. 크롱 나와. 크롱 나왔다. 크롱 어디 타지? 큰 차 타, 작은 차 타? 큰 차, 크롱, 큰 차 타. 어휘 확대는 아동이 이거라고 말하였을 때 큰 차라고 어른이 말하며 아동에게 크다는 어휘를 가르쳐 주어 어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구문 확장은 아동의 발화에 어절을 추가하여 구문의 길이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아동이 나와라고 말하였을 때 어른이 크롱 나와라고 하여 발화 길이를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조합의 구문으로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문장의 재구성은 아동이 아빠가 엄마한테 줬어 라고 말할 때 문장을 재구성하여
엄마가 아빠한테 받았어 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극 방식을 통해 아동들의 모방을 유도하고 그 모방이 반복됨으로써 점차 자신의 말로 만들어가고 발화의 다양성이나 구문 구조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부모가 아동이 혼자 잘 논다고 해서 계속 혼자 놀도록 하고 집안일을 하거나 단순히 지켜보는 것보다 함께하며 놀아주는 행위가 언어 발달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 발달 지원 그룹을 언어 이전기와 언어기로 나누어 몸놀이와 역할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언어 자극을 주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하게 될 때 오늘의 이 강의가 좋은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